자, 여러분들 들어오셨으면, 들어오셨으면, 채팅 남겨주시고요. 네. 자, 카메라도 좀 켜주시고요. 예. 저희가, 바쁘네요. 예. 오늘, 실시간 수업과 원격 수업을 같이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바쁘네요. 자, 진도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나갔죠? 여러분들? 48쪽이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48쪽 좀 펴주시고요. 저도 잠깐 조금 세팅을 하고 바로 같이 수업을 해봅시다. 1학년 수업하느라고 이 한국사 책이 띄워져 있는 거고요. 같이 한번 봐봅시다. 자, 여러분들 48쪽 여기까지 다 한 거죠, 그죠? 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런 마이크가 고장나거나 하는 사람들은 DM으로 좀 알려주세요. 제가 이게 물어봐야 될 순서인데 이게 안 되는데 계속 물어보면 약간 조금 본인도 미안하고 저도 미안하니까 그것만 조금 이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출석부 사인 좀 했고요. 같이 한번 봐봅시다. 오늘은 48쪽까지 다 했으니까 49쪽부터 한번 해볼게요. 제 기억이 맞으면 이정훈 학생, 김민선 학생, 서수민 학생, 송유선 학생, 신은서 학생한테 오늘은 질문해야 할 차례고요. 슬슬 해봅시다, 같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배웠잖아요, 저희가. 송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아이고, 수락. 죄송합니다. 이게 또 들어오는 시간이 조금 늦어질 수 있으니까, 잠시만요. 제 모습이 안 나오니까, 제 모습은 좀 나올 수 있게 하고, 됐네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송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이 송나라는 어떤 왕조라 그랬죠, 여러분들? 당나라에 비해서 약한 왕조다. 그 근거는 이렇게 문치주의가 된다라고 알아주시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아니, 선생님 황제권을 대신 강화했잖아요. 절도서 약화시키는 대신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권한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불필요하게 황제한테 집중시키고 나머지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권한을 빼앗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적으로 이게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군대가 약하니까 이런 왕한석의 신법에서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밑에 있는 두 가지 법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 군사력 약해서 재정적으로 힘드니까 그 위에 네 가지가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발라서 유지하던 평화도 몽골 앞에서는 1도 유지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송나라. 여러분들 중국 하면 떠오르는 그런 식문화사 중에 하나가 차잖아요, 차. 자, 차를 어디다 담아 먹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물어보기로 했으니까, 자. 이정훈 학생? 네, 이정훈 학생? 네. 예. 차 어디다 먹어요? 잔에다가요. 자, 그 잔이 유리잔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도자기라고 하는, 그죠? 그러니까 도자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잔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런 도자기를 같이 만드는 것도 굉장히,
유명해지는 게 이 송나라 때부터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만들어서 자기네만 쓴 게 아니라 수출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런 흐름도들을 좀 잘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네, 특히 뭐 이런 것들이 나갔다. 아이고, 여기 자기 나오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그 옆에 자기 옆에 칠기 보이죠, 여러분들? 네, 칠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오칠해서 보낸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화면이 깨지거나 그러진 않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혹시 생기게 되면 바로바로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이 우리가 요 이런 걸 그 송나라가 굉장히 발전했다라고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핵심은 그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 이 표시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좀 알아주시고 대표적으로 이 우리가 조금 그 교양을 위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이 징덕전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이게 발음이 있는데 여기가 대표적인 예, 도자기 산지이자 예, 중요한 도시였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박사라고 하는 거 예, 배웠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전 쓰고 그래서 동전 가지고 안 되니까 뭐 했다고요? 예, 교자 썼어요. 교자. 예, 그리고 회자.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 교역의 편의를 위해서 교자와 회자 같은 지폐가 널리 사용됐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그래도 좀 종이돈을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일부 학생들은 이미 또 체크카드도 예, 청소년용 체크카드 만들어서 쓰시기도 하는 것 같지만 상당수 학생들이 이게 종이돈을 쓰는 것 같은데 저만 하더라도 종이돈을 그러니까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갈 때 빼고 쓰질 않는 것 같아요 평소에. 네. 그래서 다 그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고요. 돈 챙기는 것보다는 신용카드 챙기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동전보다는 네, 지폐가 낫고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왜 중요하냐면 송나라가 유지되는 네, 기초거든요, 여러분. 자, 뭐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군사력이 약해서 돈으로 평화를 사고 그리고 네, 막대한 그런 그러니까 약하니까 계속 여러분들 이게 좀 역설적인 건데 이 국가가 강해 혹은 뭐 개인이 강해라고 하면 옆에서 시비를 안 걸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약점을 잡힌다거나 얕잡아 보이게 되면 이렇게 좀 사람들이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되는데 계속 도전을 하다 보니까 크고 작은 전쟁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지치다 보니까 이거를 돈으로 평화를 이렇게 사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악순환이 도는 것도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만성적인 재정 적자가 있었다라고 왕한석의 신법의 배경으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래도 든든히 뒷받침해 줄 수 있었던 게 이런 강남의 개발과 이 경제 발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서양에서 이제 그 자본주의의 발전 그리고 뭐 공장제 기계공업 뭐 이런 거 하면서 뭐 이런 거 좀 배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보게 되면 자본주의 전 단계로 간의 수공업을 조금 뛰어넘어서 뭐 선대제 미리 돈을 지불하고 제품을 나중에 받는 이런 제도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 제도들의 원형이 이 송나라 때부터 중국에서는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해요. 명나라, 청나라가 되면 더 활발해지게 되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또 명청 또 배우면서 또 좀 배워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여러분들 저습지를 개방을 눌려 농지로 만드는 거. 자, 여러분들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그 이걸 바다에서 하는 거. 이거랑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간척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간척 사업. 그래서 그냥 이게 그냥 지리적인 그런 것도 그냥 잠깐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다만 우리나라에서 간척 사업은 다 어디다예요? 바다에다 하죠. 근데 얘네들은 어디다 했대요? 그 땅에 습지가 있는 데를 메꿔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차이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용골차 같은 뭐 양수기래요, 여러분들. 농업기구가 되게 되고 여러분들 이양법, 모내기법 보편화.
자, 우리나라에서 모내기법 보편화는 상당히 더 나중에 됩니다, 여러분들. 이 관계 시설이나 여러 가지 이 기술의 그런 노하우가 좀 천천히 쌓이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참파별에 좀 체크 좀 해주시고, 쉽게 얘기해서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생산량이 더 많은 벼, 아시겠죠? 네. 남방에서 도입됐다라고 하니까 이게 남쪽 나라에서 올라온 거니까, 자, 한 가지 그냥 이건 교양입니다, 여러분들. 쌀이, 자, 이제 중국 지도를 보면서, 여기서부터 중국이라고 하면 쌀이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활기가 떨어져요, 아시겠죠? 이 추운 지방, 여기는 우리나라랑 비슷한 쌀밥 먹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활기 있는 거. 근데 이렇게 낮아지면서 뭐가 올라가요?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소화가 빨리 돼야 되거든요. 잘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찰기가 점점 없는 쌀을 먹게 되는데, 네, 그 벼가 이 참파벼다 이렇게라고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도입됐고 이게 가뭄에도 강하고 성장도 짧고 한 해에 2번씩 수확할 수 있으니까 예 좋죠,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좋은 거가 됐고, 그래서 이러한 생산력이 향상이 되면서 크게 앞질렀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그 흐름 또 한번 잡고 가야죠, 여러분들. 경제 발전의 시작점 언제예요? 김민선 학생. 자, 강남 개발이 시작된 시점 언제죠? 어, 경제 개발 시작 시점. 위진 남북조 시대죠, 여러분들. 네. 네. 그래서 이게 쭉쭉 발전을 해서 당나라 때가 되면, 네, 당나라 때가 되면 이 강남 지방을 놓고 여기서 막 반란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가 일어났다. 그 정도로 계속 더 발전을 하게 되고, 이제는 발전을 하다 못해서, 그러니까 시작됐고 그 강남이 계속 발전해가는 시기는 이제 수나라 당나라 때고, 그리고 이제 발전을 뛰어넘어서 이제 화북 지방을 앞서는, 화북보다는 강남 이런 생산력이 되는 게 예, 송나라 때다. 그래서 이렇게 된 데다 더불어서 예, 이 양쯔강 유역, 창장강 유역이 최대의 곡창지대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주 전호제. 자, 여러분들 지주 전호제 제가 얘기했었죠, 여러분들. 그 뭐라고요? 땅 주인하고 땅에서, 그러니까 밭전자에다가 지포자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밭에서 사는 사람들, 즉 그 밭과 관련된 이 소작, 그러니까 소작이라는 표현은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태 들어가서 소유는 안 하지만 그 땅을 경작하면서 지주한테 돈 내고 거기서 이제 생활비로 벌어서 쓰는 그런 농민들의 구조가 널리 보편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인 그쵸, 여기 소유자인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석탄도 사용하게 됐다고 해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제철, 자기, 견직업 등이 발전하게 됐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또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제 또 있을 텐데, 요즘 시절이 좋아져서 예, 캠핑 가서 이제 그 나무를 태워서 올릴 수 있는 온도보다는 석탄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이렇게 좀 이렇게 또 예, 기회가 되시면 석탄으로도 이렇게 좀 한번 불 붙여보시면 불멍하기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그냥 여담으로 잠깐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예, 농업 생산력이 예, 발달하니까 여러분들 같이 발달하는 게 뭐다? 수공업도 발달한다. 자, 왜 그래요, 여러분들? 자, 이런 거 한번 또 이게 또 물어봐야죠. 예, 서수민 학생. 서수민 학생. 예. 농사가 발전하면 왜 그 수공업도 발전할까요? 농업이 발전하면. 네. 음,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그래서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농사 안 지어보면 모르는 거지. 근데 핵심은 뭐예요? 자, 농민들이 농업 생산량이 증가한다. 쉽게 우리가 얘기해서 말하면 월급 오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월급 오르면 뭐예요? 아빠 월급이 올랐어. 바로 외식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죠? 우리? 그래서 그 외식뿐만 아니라 쇼핑도 좀 하고 쿠팡에서 지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농업 생산량이 증가를 하니까 이제 농민들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이제 1년 동안 내가 개고생해서 이제 돈 벌었으니까 이제 조금 이제 농사 안 하고 쉴 때에는 다른 뭐 좀 취미 생활을 좀 해볼까? 라고 하면서 뭐 그 차 세트를 사서 도자기랑 차잎 사서 한 잔씩 마셔보기를 한다거나 이거 너무 또 이게 저만의 또 취향이죠. 이게 또 이게 너무 이게 또 그런 거 좋아해서 또 그래서 다른 취향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뭐 수공예품을 모은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걸 뭐 하는 거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런 소비가 증가하게 됐다라고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월급이 느는 거다 이게 그냥 이게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원거리 무역상에 의해서 중개 상인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이 이거랑 정반대의 상황이었는데 양난이 끝나고 나면 농업 생산량이 잘 안 늘어요. 어느 정도 늘긴 늘지만 정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업 생산량이 안 드니까 안 되면서 뭐가 돼요? 계속 나라에서 양난 이후에 필요하다 계속 뜯어가는 거예요. 뜯어가면 농민들은 뭐예요? 생활 수준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땅을 조금 더 나를 케어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좀 도덕적이거나 이런 지방에 있는 그 양반들이나 이런 사람한테 팔고 그 안에 전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조선 정부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가 돼야 돼요? 그 세금 내는 사람이 주니까 점진적이지만 땅의 소유 정도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그 대동법이라고 하는 거를 확대시켜 나갑니다. 물론 한계도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어쨌든 무튼 넘어와서 그래서 이 중개 상인이 늘어나고 이 행이라고 하는 상인 집단이 잘 발달하고요. 여러분들 이 행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전 당나라 시대 때도 나오고 했었으니까요. 여러분들 행만 보고 이거 당나라네 지레짐작하고 이거 뭐 송나라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행 플러스 그 뒤에 뭐가 나오느냐를 가지고 같이 함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보기나 선택지 고를 때 그리고 수공업자인 작이라고 해서 이런 조합들이 생겨났다. 우리로 지금에 따지면 생활협동조합이에요. 아시겠죠? 뭐 농협, 축협, 수협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동전도 유통이 됐고 동전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위에서 나왔던 거 이런 거 지폐도 유행했다라고 알아주시고요. 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리고 또 일본이나 여러 지역에서 송해 동전이 유통됩니다. 자,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달러, 네, 달러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교자와 회자 같은 지폐도 이용됐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송나라가 굉장히 약하고 괴롭힘 당하고 암울하고 침울했을 것 같은데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탄탄한 경제력과 이런 발전의 측면 때문에 송나라가 무려 300년 가까이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250년이 거의 맥스거든요. 그 한 왕조가 유지되는 게. 근데 그러니까 뭐 물론 한 나라처럼 이렇게 400년씩 가는 나라가 있지만 중간에 한번 200년쯤 됐을 때 망하거든요. 그래서 200년, 250년이 맥스인데 이거를 이제 근 300년 동안 물론 송나라도 중간에 한번 망하죠.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송나라는 유목민족한테 자꾸 침입을 당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조선술도 발전시키게 되고 이 나침판이 발전하면서 멀리 항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송나라 상인들이 아라비아나 이런 중동, 아프리카 뭐 이런 지역과도 무역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육로는 어렵게 됐다. 대표적으로 뭐 요나라, 금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서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나라들 때문에 힘들어졌고
그래서 해상 무역 비중이 더 높아졌다. 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고려와 일본은 물론 가까운 거리의 그 나라들이죠. 그리고 동남아시아, 뭐 페르시아, 아라비아, 뭐 이게 뭐 심지어는 뭐 아프리카까지 갔다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 송은 네,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해상 무역이 발전하니까 그 무역을 관리하는 어떤 물건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물건 팔러 들어오는 사람들은 얼만큼 들어오고 언제 나가고 뭐 이런 것들 지금 우리로 따지면 출입국 관리 사무소와 그 물건 파는 거에 대한 세금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이런 종합적인 그런 관청으로 만드는 게 바로 이 시박사예요. 아시겠죠? 어디 갔어? 시박사. 네. 그래서 요걸 통해서 해상 무역의 이런 여러 가지 보안 문제나 이런 제품의 퀄리티 뭐 등등등 관리하고 예, 재정 수입, 예, 세금 떼, 야, 돈 부가가치 붙여서 팔았으니까 세금 좀 내. 라고 하면서 세금도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예, 차, 비단, 도자기, 이 동전은 이 결제 수단이니까 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그냥 이제 이해해 주시고 예,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을 수입했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송유선 학생, 네. 예, 여기 옆에 있는 1번 한 번만 읽고, 네, 그 교과서에서 찾아서 읽어줘도 되고, 자기가 뭐 간단하게 이렇게 좀 이게 말로 설명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영양 기르기예요. 네, 자 조금만 크게 얘기해 줄래요? 미안한데. 영양 기르기요? 네, 영양 기르기 1번, 네, 송태주가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채택한 정책을 나열해보자. 어, 뭐 했어요? 이양법. 예. 송태주가 한 정책인데 이양법은 지금 경제 파트라서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뭐 이양법을 보급했을 수는 있는데 그거보다는 여기 부분을 한번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자체가 그거잖아요. 송태주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상대권 강화를 위해서 한 정책이니까 여기 페이지를 봐주시면 되죠. 여기서부터. 문치주의를 네. 문치주의 채택이요. 자, 문치주의 얘기 나왔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재산권 뭐 했어요? 축소. 재산권 축소요. 네, 재산권 축소. 또 뭐 했어요? 어, 전시 도입이요? 예? 과거제 전시 도입이요. 그죠. 전시. 예. 예, 그리고 또 어, 여기까지는 다 잘 얘기해 줬어요. 이게 다 여기 이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기 신법 전에, 예. 신법 전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예, 요 정도만 일단 해주시고 빠르게 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고마워요. 잘 대답해줘서. 네. 일단 문치주의 했고, 자 문치주의랑 이 쌍을 이룰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절도사 아저씨들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아는 놈이 더하다고. 예, 지가 절도사 출신이면서 나라 세웠으면서 예, 그 송태조 조광윤이나 그 송왕시의 그 핵심 구성원들은 이 사람들의 권한을 약화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약화시킨 거를 제가 그때 얘기했었죠. 이 군사력은 필요하니까 이 약화시킨 거를 금군이라고 해서 상대 직속군을 강화시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전에 잘 얘기해줬던 것들 있죠? 전시의 도입, 재산권의 축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총 5개. 예.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은서 학생, 네. 네, 그 2번 한 번만 좀 해줄래요? 자료 1을 참고하여 송의 과거제가 끼친 영향을 설명해 보자. 자료 1이요, 1. 자료 1, 자료 1, 자료 1. 네. 요게 송나라에 끼친 영향. 음, 자, 일단 전시나 이런 과거 제도가 강화됐다는 거는 알겠죠? 손수 학생. 네. 네. 그 강화됐다. 그래서 그 강화에 대한 이 설명을 좀 해드리면 여러분들, 네. 자, 이 지배층들을 잠깐만 한번 정리하면서 이제, 모를 수 있어요. 예, 제가 이제 좀 설명 좀 할게요. 자, 제도적으로는 과거가 좀 더 객관적이게 되면서 이 과거 제도를 통해서 그 황제와 좀 더 가까워지게 되면서 성장하게 되는 이 차대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황제권과 연결되고요. 이렇게 되면서 사대부라고 하는 계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되는 거죠. 지배층의 흐름. 자, 한나라 때는 지배층이 누구였어요? 지방에서 이제 땅 갖고 있는 호족들, 그리고 그 호족들이 그 위진남북조 시기에는 구품중정제를 통해서 중앙으로 진출을 해서 문벌귀족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문벌귀족 사회가 수나라, 당나라 때도 유지는 되지만 뭐가 생긴 거예요? 과거제도가 생기면서 조금 더 능력이 가미된 문벌귀족이 통치하는 시대였다면, 이제는 조금 더 능력이 강조되는 과거 시험과 그 시험을 누가 주도를 해요? 황제가 주도하다 보니까 황제의 입맛에 맞는 그런 관료들, 즉 사대부 계층들이 이 성장하기 시작했다. 뭐 때문에? 송나라의 그 전시가 강화되면서 이 과거 제도의 객관성이 확보가 되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 때문에 이 사대부가 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객관적이고 또 하나 능력이 강조되는 거죠. 이 두 가지 때문에 요거는 좀 약간 부수적인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사대부가 생겨난다 라고 하는 거를 2번을 통해서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다 한 번씩 시켰으니까 3번은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2를 통해서 동아시아 교역이 이 상공업과 해상 무역이 발달할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해 보자. 자, 두 가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해야 돼요. 첫 번째 상공업의 배경, 성장 배경. 이거 조금 제가 좀 여러분들 뇌리에 박힐 수 있게 말씀드리면, 짧게 농업 생산력이 향상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개별 가정마다 이 돈을 많이 벌게 되니까 그거에 맞게 뭐가 돼요?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서 상공업이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2번. 자, 이게 1번이 되는 거고, 상공업 발달. 2번, 해상무역이 발달할 수 있었던 거. 자, 뭐가 발달해야 됩니까? 해상무역 발달하려면? 일단 배경. 뭐 때문에? 북방민족 때문에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나는 배 타는 게 좋아. 이게 아니라 북방민족의 이런 압박 때문에 일단 육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 뭐가 가능해졌어요, 여러분들?
이 나침반, 그리고 아까 전에 나왔던 그 조선술, 배 만드는 기술이거든요. 이게 조선술이라 그래서 이게 한국의 술 뭐 이런 게 아니라 예, 배 만드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가지 때문에 멀리 항해할 수 있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런 두 가지 측면을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예,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성미양 님이 나오셨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사대부가 향유했던 성문이 성미학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조선에 500년 동안 그 영향을 줬던 성리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요거 예, 중요하죠, 여러분들. 네. 과거제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이런 자료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 한번 좀 잘 봐주시고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송대에는 각종 학교와 서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과거제가 강화되니까 이 등용된 네, 학자 관료층이 이 사대부층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 네,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 사대부층은 시작점이 이 과거제다 보니까 요거랑 연관되다 보니까 세습적 특권에 의존하던 귀족과 다르다. 네, 그래서 요 특징을 갖는 거죠. 유교적 덕목과 황제에게 충성. 네, 그래서 자부심과 책임감이 있었다. 그리고 그렇지만 얘네들도 지주층으로서 이 전호들을 예, 지배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배웠잖아요. 왕한석의 신법 개혁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같이 정치하고 개혁하자라고 하는 관료들 모두가 뭐예요? 지주다 보니까 지주의 이익에 반대되는, 지주의 이익을 제한하는 그런 정책들은 쉽게 구현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그래서 사대부가 유학 연구를 심화하면서 자구 해석만 하는, 경전의 해석만 하는 이 훈구학을 넘어서서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철학이에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감정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사고란 무엇인가? 뭐 이런 예를 들어 이런 철학적인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희라고 하는 사람이 성리학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주자학, 그러니까 공자님도 성씨가 공이고 그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자자를 붙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희도 나중에 주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그래서 성리학의 진짜 사랑받은 이유는 그거죠. 분신, 부자, 지주, 전호 등의 상하 구별을 정당화합니다. 네, 대의 명분론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리고 화이론. 이 화이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중국 중심적 사회가 아닌 거예요. 중국이 화라고 여기서 보면 되는 거고, 이는 오랑캐예요. 이 중원 사람들과 오랑캐를 구별하는 세계관이란 뜻이 이 화이론 내지는 논리가 화이론인 거고, 화이관하면 그런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중국이 천하문명의 중심이고, 그래서 오랑캐다. 중국의 사고방식. 네. 자, 여러분들 이게 왜 생겼겠어요, 여러분들? 그것만 한번 얘기하고 넘어갑시다. 송나라가 이런 생각할 만한 나라예요? 이건 한번 물어봅시다. 이건 가벼운 질문이니까. 이정훈 학생. 문치주의 얘기해줘서 고맙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정훈 학생 대답이 없어. 안 들리나? 이정훈 학생? 네네. 예. 송나라가 중국 중심의
이런 화이론을 주장할 만한 나라예요? 배운 아니요. 내용을 근거로 한번 생각해서 얘기해 보면 돼요. 송나라. 송나라는 국력이 음, 자, 송나라가 쉽게. 지금 예. 오랑캐한테 침략을 막 당하니까 네. 얘네한테는 아닌 것 같아요. 얘네한테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야 되는데 뛰어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정훈 학생이 잘 배운 내용에 입각해서 얘기해줘서 고맙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신승리한 거예요. 아시겠죠? 송나라가 정신승리한 거예요. 아시겠죠? 계속 괴롭힘 당하고 괴롭힘 안 당하려고 돈으로 메꾸고 마음이 꿉꿉한 거예요. 아시겠죠? 차라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삶이 그냥 궁핍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이걸 극복해보자라고 거기에만 매몰돼서 이렇게 이런 찝찝함을 잘 안 느끼게 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먹고 사는 건 아주 윤택했어요. 근데 겁내 찝찝한 거예요. 주변에서 계속 괴롭히고 돈 내놔 막 이런 거 계속 돈 뺏기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고 이 북방민족의 침략의 출세에 몰린 이 대외 관계를 반영한 거다. 이게 제가 여기에 표시가 이게 다 정답이 나오는데 잠깐 조금 가려놓고 물어봤던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대외 관계는 민족 의식을 자극하여 그런 민족 의식을 담은 역사서가 편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사마왕이 쓴 자치통감은 연대순으로 쓴 편년체 역사서에 보답니다. 자, 편년체 하면 여러분들 조선왕조실록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당나라의 문화는 뭐였죠, 여러분들? 귀족적이고 하나 더 뭐였죠? 귀족적이고 뭐? 개방적이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것과 정반대의 문화가 나오는 겁니다. 서민 문화, 귀족적인 거에 반대죠. 그리고 이 과학기술도 나름 발전하긴 하는데 다른 나라의 이런 문화나 제도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개방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국수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핵심은 계속 외부에서 침략을 받다 보니까 이게 외국에서 왔어요라고 하기만 해도 소위 말해서 경기가 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계속 침략당하고 괴롭힘 당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과학기술의 발전 부분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기본적으로 나침반 그리고 이게 나침반인가? 나침반, 나침반 그리고 조선술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주시고 이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상업 발달과 도시의 성장 때문에 상업 발달과 도시의 성장으로 서민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서민들이 제가 얘기했었죠. 그 탐하시는 문화를 얘기했는데 웬만하게 이제 농사 좀 짓고 하면은 이제 그런 취미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뭔가를 산다거나 뭔가를 먹는다거나 뭐 이런 문화들이 생기게 됐다. 그리고 북송의 카이펑 그리고 남송의 이만은 인구 100만을 자랑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10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한테는 너무 우습죠, 그죠? 저와 여러분 모두 서울 시민이다 보니까 뭐예요? 바로 인구 1000만의 도시에 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10배만큼 더 큰 도시에 사는데 이거 한데 이때 당시에 인구 100만 넘는 도시가 유럽에는 10개도 안 돼요, 아시겠죠? 전 세계적으로 20개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따지면 굉장한 거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래서 이 대도시가 번영하니까 경제 수준 자체가 높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전과 다르게 야간 영업까지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과 건물이 자유롭게 들어섰다. 그래서 도시 곳곳에는 서민을 상대로 한 오락시설도 발달하게 되고요. 서민 상대로 한. 그리고 문학에서도 이제 구어체를 쓴 시타나 연극 등이 되게 되고 잡극이나 이런 구어체 문학 등이 발전을 한다. 그래서 서민의 기호를 어떻게 보면 따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과학기술도 비약적으로 발달하게 되고요. 인쇄술에 발달하게 되고 그리고 화약과 나침반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 화약이 그 나중에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중동 서아시아 이 아랍에미리트 이쪽을 거쳐서 유럽에 들어가게 되면서 유럽의 기사들을 몰락시키게 되는. 그러니까 기사들이 맨날 그런 거 있잖아요. 두꺼운 갑옷 입고 말 타고 이렇게 가서 싸우는데 걷다 대포 쓰면 끝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사회 변화에 이런 영향을 주기도 했었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래서 무기와 원양, 상해술의 발전이 됐다. 그래서 이슬람 세계를 거쳐 유럽에 가서 유럽 사회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줬다. 자, 여기에서 제가 지금 화약만 얘기했는데 인쇄술이 들어가서는 유럽 가서 종교개혁이 되는 거고, 이 화약이 들어가서는 나중에 그 배우게 될 텐데 그 기사의 몰락 이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안 적어도 돼요. 이게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는 거니까 나중에 배울 거라서 그냥 잠깐 얘기한 거고, 어쨌든 성명상하도 이거 좀 잘 좀 받으세요. 아시겠죠? 제가 이게 이 이미지를 크기도 하고 이게 좀 여러 가지 또 이게 편집해서 넣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성명상하도라고 하면 뭐 이게 송나라의 문화를 상징한다. 그리고 당삼체 하면 뭐 당나라의 문화를 상징한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줄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위진 남북조 시대에 나왔던 윙광 롱먼 석굴은 호국불교적 성격과 강건 소박하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하버드에 갈 수는 없습니다만 하버드 선생님이 만든 학설 하나만 같이 지금 이게 코로나 때문에 가볼 수가 없으니까 조금 하나 좀 얘기를 해보면 이걸 좀 지우고 설명해주면 중국 대륙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배했고 나름의 고유 문화를 교유가 아니라 고유 문화를 유지한 왕조들을 여러분들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정복 왕조라고 불러요.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게 그 이전에는 정복 왕조라고 하는 표현을 안 썼어요. 그냥 중국 왕조라고 했는데 이 비트 포겔 교수님께서 하버드의 동양학의 동양 역사학의 대가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 정복 왕조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이게 나오는데 어디 갔어? 요거 안 나오네. 그래서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북방 민족 중에 스스로 체제를 유지하면서 중국적인 왕조를 만든 거. 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랑 비교해 봐야 할 대상이 누구예요? 스스로의 정체성을 빠르게 포기하면서 중국 왕조를 만든 누구? 북위의 효문제랑 비교해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를 뭐 침투 왕조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건 뭐 여담이고요. 그 중국 문화라고 하는 거대한 용광로에 그 선비족 문화가 그냥 녹아버린 거죠. 그죠? 들어와서. 근데 반면 금, 원, 성은 나름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중국 대륙을 일부 또는 전부 지배했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게 보게 되면 이게 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중 지배 체제를 확립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 나라의 이중 지배 체제인데 황제가 있으면 이 북면관, 남면관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원래 살던 요 북쪽 지역에는 이 유목적 특성을 이렇게 계속 유지시키고, 그리고 이 요 연운 16주 근방이나 아니면 요 중국 영토 쪽은 이 주현제, 뭐 군현제, 뭐 군현제의 조금 더 다른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구역을 나누고 관리 파견하고 해서 이렇게 중국적으로 다스리고 이렇게 했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리고 또 뭐도 있었냐면 거란 문자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발해를 멸망시킨 이 요는 거란은 이 만리장성 남쪽의 화북 지역은 까지 차지했는데 핵심은 그거죠. 예, 그래서 이 자기네들이 원래 차지한 지역은 이렇게 다스리고 이 연운 16주나 이 중국 땅에 가까운 쪽은 주연제를 통해서 다스렸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중국 세력이 약하니까 주변이 세력을 키웠다라고 알아주시고, 거란을 통일한 사람 야율아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거란식 표현으로 읽으면 엘레오 바우지라고 합니다. 엘레오 바우지. 그래서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황제 자리에 올랐다. 이제 중국이 약하니까 너만 황제냐 나도 황제다 이런 시대가 온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연운 16주까지 차지했다. 자, 이 연운 16주를 잠깐 좀 얘기해 보면, 자, 여러분들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당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907년에 멸망한 다음에 여러 나라들이 쪼개져서 생겨나잖아요. 그 과정에서 거란이 여러 쪼개진 나라 중에 한 나라를 도와줍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후진이 후당을 멸망시킬 때 받은 군사 원조의 대가로 거란에게 넘겨준 땅이다. 통합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오늘날 베이징, 다퉁 중심으로 하는 농경 지역에 속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송나라 때가 되면 강남이 개발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이런 게 상당했을 건데 이거를 띄워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송나라를 건국한 다음에 좀 여유가 생기니까 이거 주기 싫은데 라고 하면서 이거 회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요하 형제의 맹약을 받고 이 세패를 지급했다고 나오잖아요. 연운 16주 찾으러 갔는데 그냥 시원하게 깨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형을 그러면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에요? 소름 돋죠, 여러분들? 야, 내가 형인데 돈은 내가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게 이런 기괴한 외교 관계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네. 평화를 보장해주는 대가로 막대한 물자를 받게 되는 거죠. 누가? 요가 누구로부터? 송으로부터. 아시겠죠? 이걸 전연의 맹약이라고 해요.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또 고유 문자도 있었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 남명관, 북명관 제도는 얘기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탕구투족도 나옵니다, 여러분. 탕구투족이 여기 서하인데 서하가 탕구투족인데, 그래서 이 서하도 송을 압박하고 많은 물건을 제공받았다. 그래서 동서무역으로 번영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죠. 그 송나라를 괴롭힌 다음에 그러면 송나라가 뭐예요? 야, 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은이랑 비단 줄게. 우리 침략하지 마. 라고 하면 은이랑 비단 받아서 은으로는 필요한 거 사서 쓰고, 송나라나 이 주변 국가에서. 그리고 비단이나 이런 거는 그 동서무역으로 파는 거예요. 서쪽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은도 뭐 팔았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중개무역을 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분도 고유 문자가 있었다. 그리고 여진족 같은 경우에는 요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12세기 초에 아구다라고 하는 사람이 부족을 통일하고요. 금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금송이 연합해서 요를 공격해서 멸망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단독으로 요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 다음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질문 있나요?
네, 질문 없으면 예, 메시지 한번 남겨주고 예, 네,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점심 맛있게 드세요. 쌤, 예, 51쪽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해 주시나요? 네, 다음 시간 다시 해야죠. 이 밑에 부분 안 했으니까. 네. 51쪽 예, 다음 시간에 좀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안녕히 수고하셨습니다.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수업 끝났습니다. 수고했습니다.